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책은 100세 시대가 된 지금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알려주는 책이다. 꿈을 가진 노년이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체험, 정화선 낭독.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없다.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화가 나고 좌절하고 그러다 또 뜻하지 않게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일한 것이 망하기도 하고 계획 없이 벌렸던 일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긴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인생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많은 것을 선물처럼 선사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 흔히들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과는 달리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당장 어제 하겠다고 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인다면 후회하는 자신과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또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건 불변의 진리다. 내가 아는 동생은 자신의 이상형, 능력 있고 착하고 자상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고 한다. 연애 시절 남편은 살갑고 부드러운 면은 없었지만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27평 아파트도 하나 있고 무엇보다 착하고 자상한 것 같아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너무 자상해 모든 사용 설명서뿐만 아니라 하물며 세금 고지서 날아온 것까지도 일일이 읽어주며 다시 긴 설명을 한 번 더 해주는 통에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한다. 뭐든 자상하게 챙겨주는 것은 좋은데 긴 설명, 아니 연설에 가까운 설명을 듣고 있자면 정말 죽을 맛이라 말하며 차라리 좀 무심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별명이 FM이란다. 너무 정석대로 일해 이제는 답답해 보이고 융통성도 없어 보인다고 한다. 차라리 자상함이 없어도 성격이 과묵해 딱 필요한 말 몇 마디만 하는 남자였음 좋겠단다. 그동안 살면서 결혼도 인생도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단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형과는 동떨어진 결혼에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왜 이렇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며 하소연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답은 없다. 실수한 것은 실수한 대로 그 나름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삶이다. 상처를 받아도 삶은 계속된다. 인간은 겉으론 행복해 보일지라도 제각기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상처와 실수로 인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이것 역시 주체성의 회복과 자존감을 되찾는 게 아닐까.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에 시실과 날실이 엮여 이루어지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했다. 우리는 여기저기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일사천리로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경우는 몇 안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찢어버리고 싶지는 않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테니까. 지금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언제나 나의 선택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했고 내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이다. 혹시 아나? 나중에 가면 그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었다고 만족할 수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실수하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다른 것들도 계속해 볼 생각이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상처받아도 내 인생 자체가 이제 낯설지는 않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경험의 노하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인생은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희망을 품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루는 아는 지인이 커피 한잔 하자고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조심히 말을 꺼내 보인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말한다.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 며 살짝 눈에 이슬까지 맺혔다. 결혼도 인간관계도 자녀들 문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적이고 지금은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단다. 여태껏은 그런대로 자기 뜻대로 굴러온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려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단다. 예전에 자기가 잘 나갈 때 교만하고 남들을 무시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벌을 지금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인도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나의 지난 어려웠던 경험들을 들려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해주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더라고 응원해 주었다.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 안 되는 게 세상사 원칙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 우리에게 시련과 실패는 한 쌍으로 다가온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삶은 없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다시 길이 열린다. 그렇게 인생을 하나하나 엮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진솔한 재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실 우리의 정신은 좀 약하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힘들다, 고달프다고 말한다. 헬렌 켈러는 쉽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며 일에 대한 영감이 떠오른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뒤에 찾아오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성공이다 라고 했다. 인생은 굴욕의 연속이다. 인생에 굴욕이 없다면 정말 멋진 인생이다 라고 말 못한다. 이런 인생인데도 즐겁게 신나게 살다 보면 진짜로 즐겁게 느껴지고 언젠가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는다. 29살 H양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할머니와 두 동생을 책임지는 가장이다. 결혼은 아예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돈을 조금씩 모아두었는데 몇 년 전 금융사기로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몽땅 잃고 말았다. 자기는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생은 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시련이 오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처음엔 의욕도 없고 세상이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한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양 어깨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연히 여동생의 수첩에 적어놓은 글을 보고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거기엔 동생의 꿈이 적혀 있더란다. 고생하는 언니를 꼭 도와서 자기도 결혼 안 하고 돈을 모아 멋진 집에서 언니랑 평생 살 것이라는 글에 감동받아 다시 자그마한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제2의 인생 설계를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행복해 보인다. 사람의 소유욕에는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 때로는 거창하게 목표를 세워서 돌진하다가 이루지 못한 결과에 실망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좌절하기도 한다. 패배감에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원망하며 눈물도 흘리고 하염없이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기도 한다. 때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게 되면 만족감에 취해 오만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곧 깨닫게 된다. 그렇게 충분한 만족감을 못 본 우리는 다시 그걸 소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없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고 살면 된다.